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서동수입니다. 오늘 장 끝내주는 한마디로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끝없는 욕망. 시청자 여러분은 아름다우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의학이라든가 많은 기술들이 발전에 힘입어서 그 인간이 끝없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시술 제품이라든가 수술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뷰티 산업에 인간의 아름다움을 채워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식시장에서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라는 주식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국내 시장에 이어서 중국 시장이 개화되는 이런 뷰티 관련된 산업들, 과연 어떠한 종목들 있으며 어떠한 종목들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아름다움을 위한 끝없는 욕망으로 제가 주식시장을 끝내주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주는 전략 시간 이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실적 발표 나온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I인데요. 4분기 실적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이 372억 원, 전분기 대비했을 때 14.37%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상치가 442억 원이었습니다. 예상치 대비로는 약 18% 정도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닝 쇼크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액은 1조 9,1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1% 정도의 증가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삼성 SDI는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된 이후 오늘장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1.58% 하락하는 흐름으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내주는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핫한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용과 관련된 종목군들, 화장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형과 의료기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용 얘기를 남자분과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핫하기 때문에 또 이슈로 가져오신 거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한 15년 전이나 한 20년 전 이제 강남에서 사모님들이 본격적으로 시술과 수술요법을 얼굴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어쨌든 지금까지 보톡스라든가 필러 시장은 국내에 한 1,0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시장들이 조금 열리고 있고 여기 관련돼 있는 필러 관련된 휴메딕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이 개화가 된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들. 네. 그리고 소득 수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 우리나라 한 15년, 20년 전에는 한 10,000불 정도 됐던 국민 소득이 지금 20,000불, 25,000불 얘기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한 8,000불 정도 돼 있는 수준이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보톡스라든가 필러 시장이 우리는 한 1,000억씩 되거든요. 근데 한 700~8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열리게 되면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허 의원님 혹시 이 보톡스하고 필러의 차이점 아세요? 아니면 이게 어떤 건지 좀 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산업이 성장할까에 대해서 더 좀 막막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굴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특정 근육을 보툴륨 독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가 엄청 이렇게 발달하신 분들이 하관이 발달하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근육을 죽여주면 이게 아구입이 많이 약해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V라인으로 되는 거죠. 저 그 보톡스라는 거를 굉장히 예전에 맞아봤거든요. 근데 보톡스는 부풀리는 게 아니라 줄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 못 맞는 근육을 게 죽여주면서 네. 요 이제 근육은 또 움직이지 않으면 자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아지면서 한 6개월 정도 그걸 되는 거죠. 맞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근육을 없애줘서 보조개가 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못 먹습니다. 필러를 그렇게 생각, 오해를 좀 하고 있어요. 보톡스를 맞으면 지금 부풀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필러 쪽이 부푸는 쪽이랑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저는 그 완전 그러니까 뭐 반대로 서로 알고 경쟁 있었는데. 시장 아니고요. 이건 네. 보완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걸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뭐 온라인에서 가장 뭐 핫한 게 화장품인 거 뭐 잘 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중국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미에 관심이 한국 여자들만큼이나 높은 상황인데 이게 화장을 해도 어느 수준부터는 이게 안 되는 시점이 와요. 원판불변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집어넣든 간에 아니면 뭘 이렇게 빼든 간에 칼을 돌려깎기를 하기 전까지는 네. 이런 시술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전문 용어 것은 뭐냐면 나오는데요. 아니, 수술을 한번 네.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 네. 큰 비용이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면 진짜 고통 없이 아름다워질 수 없다 할 정도로 뭐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고 막 맨날 아프고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늘어나게 되면 누구나 범용으로 한 번씩 맞아보고 뭐 한번 채워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지금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훨씬 빠르다. 화장품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련주는 뭐가 있나요? 일단 관련주는 이제 필러하고 이제 보톡스. 이제 보톡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메이커 이름인데 엘러간에서 나온 건데 이 보톡스고요. 일단 먼저 필러부터 말씀드리면 필러는 국내에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그다지 큰 네. 적이 없고요. 장벽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된 업체 포함해서요. 예, 뭐 휴메딕스, 네. 뭐 대화제약, 안국약품, 뭐 이런 회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필러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휴원수도 좀 있고, 뭐 휴메딕스가 뭐 휴원수 뭐 자회사긴 합니다만, 네.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몇 그램이었는지 뭐 0.1g으로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다루기가 힘든 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메디톡스에 계시는 이제 임원분들이 이제 보톡스 엘라간에 계시다가 왔는데. 뭐 엘라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액타비스에 인수가 되고 엘라간은 메디톡스와 그 전속 계약을 좀 맺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메디톡스 이외에는 사실 요 제품 성능을 쫓아올 수 있는 유사 제품들은 있지만 좀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요거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OP 마진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넓힐 수 있고 처음엔 보톡스라는 그 메이커 엘라간의 보톡스라는 메이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였는데 메디톡스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도 이런 공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엘라간이 메디톡스와 이런 공급 계약을 맺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이 열리는 휴메딕스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시장 뭐 800억, 700억짜리 열린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중국 보톡스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플레이어도 없을 뿐더러 메디톡스의 영향력은 뭐 엄청나다. 예. 열릴 가능성이 좀 있나요? 지금 얘기가 뭐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장은 개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1,000억짜리 대비해서 한 8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개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 좀 신뢰되는 말을 했을 때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 너무 고치시니까. 예. 그냥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저는 화장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신뢰될 그럼 수도 하셔야 있어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사람이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늙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좀 고치는 거 전 세계 99%는 다 저는 그렇게 얼굴을 생각하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네. 이거는 분이 있어요. 고치기 전에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환자분들은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약간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약간 리스키한 부분 아닐까요? 또 그런 거는? 안 그래요. 모든 안 사람이 그래요? 다 멋있어지고 싶어하고 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굴에 뽕을 네. 맞든 뭘 맞든 다 그건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욕망이 많이 없는데. 네? 개인차가 너무 심하니까요. 개인차가 있어서. 네. 그러면은 지금 보톡스, 메디톡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필러 쪽은 좀 어떤가요? 이미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 중국 쪽 매출이 좀 숫자로 잡히고 있는 건가요? 뭐 앞으로 이제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열몇 배씩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요 분위기를 쫓아는 가는데 뭐 옥석가리가 나오고 진짜 실적 뚜껑 열고 했을 경우에는 이 보톡스 시장 대비해서 조금 많이 좀 열의에 있다.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갈 건데
요 관련돼서는 메디톡스가 좀 절대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제도는. 그리고 보통 예, 예,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은 굉장히 그게 좋아하시네요. 평생 사용량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제가 여자니까 조금 네. 더 알 것 같아서 제가 네. 관련돼서 좀 정보를 드리자면 네.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된대요. 저는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해서 그렇죠. 수요가 발생하니까. 회전율, 네. 또 자동차 한 대 팔아가지고 자동차 100년 굴러가면 자동차 업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 그게 약이기 때문에 기술의 한계인가요, 그게? 기술이 어떻게 한계지 보면 않을까요? 예, 뭐 기술의 한계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로서는. 아니 근데 네. 만약에 네. 근육을 마비시켰는데 6개월 되는데 이게 평생 마비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선택사항이다, 그렇죠. 일종의. 예. 그 약을 세게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조금만 써주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몸에 좀 무해한 수준까지 좀 그 어느 정도. 정도만. 네. 관심 약간- 없으시다고 하더니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네요.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전략적으로 그렇게 기간을 조절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전략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을 테니까요. 한번 기회 되시면은 성형외과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됐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화장품 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이 오늘 잠깐 지금 이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묶는 것 같아요. 실적도 워낙에 이쪽은 잘 나온다고 그러고 뭐 춘절 얘기도 벌써 하시는 것 같고 이쪽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화장품 쪽은? 예, 뭐저 전주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뭐 돈이 들어왔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돈이 이제 다시 좀 돌아오는 국면이 아니냐. 이쪽 섹터 쪽으로. 예, 그림이 일단 되니까 네, 네. 뭐 안정적으로 뭐 연 뭐 20, 30%씩 계속 성장을 하니까요. 근데 뭐 특정 메이커가 보여주는 것들, 뭐 옛날에 뭐 에이블 CNC 엄청나게 잘 가다가 뭐 좀 메이커에 대한 선호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좀 뒤처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네. 사실 지금으로서는 ODM 업체, ODM, OEM 하는 콜마라든가 코스맥스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중기적으로는 훨씬 나아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생각에는 한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도 결국엔 중국 로컬 업체한테 뭐 따라잡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중국 로컬 업체, 뭐 지금 뭐 모기약 만드는 그런 화장품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업사이드 면에서는 훨씬 또 우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코스온이 오늘 실적을 냈잖아요. 네. 코스온이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 20억. 네, 22억이니까 4분기로 보면 이제 연간 누적이 22억이니까 4분기 한 11억 정도 했겠더라고요. 그 보니까 직접 얘 작은 회사들이 왜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보기 다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 해보니까 이제 한 직전 분기 대비로는 한 38% 정도 늘어난 실적이고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주가는 일단 좀 바닥에서 거의 뭐 따블이 지금 나 있더라고요. 이미 주가가. 그래서 좀 주춤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업체이긴 해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아모레나 이런 쪽들은 한 뭐 70에서 90% 정도 더 영업이익 잘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이러면 이제 이쪽도 그 실적 내기 전까지는 좀 계속 매수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맞는 말씀입니다. 잘 정리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쪽으로는 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언제나 항상 다시 돌릴 수 있다. 우리 회사들의 중국 내 인지도 네, 뭐 아모레 네. 퍼시픽 매출 구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네. 사실 뭐 면세점에 절대적으로 좀 의존을 하고 유통 채널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역별 매출로 봤을 땐 중국 쪽이 가장 큰데 이런 쪽으로 좀 스토리가 되는 쪽들은 웬만한 우리나라 업체들은 다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뭐 예. 제가 그 집이 이 근처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 지금 사무실이 저희가 합정동이고 집이 바로 이 근처인데 여기 이 동네 주민들이 자주 가는 고깃집이 있었거든요. 아주 큰 고깃집이에요. 근데 거기가 팔렸거든요. 최근에. 근데 중국인한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화장품 매장 만들려고. 네,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뭐 김 팔고 뭐 이런 데는 있잖아요. 그 관광객 오면 이렇게 차 대절해 놓고 뭐 김 사게 하고 근데 화장품 쪽은 예전에 우리 회사 자리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 네, 이쪽 네. 그 한강변에 있는 있죠. 예 거기도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돼요. 딱 넓이가. 근데 거기를 지금 고깃집 주인이 팔았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 보면 진짜 화장품은 중국인 때문에 계속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중국 인바운드가 지금 뭐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카지노 매출 이런 것도 좀 논란이 있겠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가격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저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인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1,000만 명이 넘어갈 거예요. 몇 년 안에. 연간으로 좀 예. 그렇죠. 지금 저 광화문에 있는데 그 명동에 저기 중국 그 형님들 그
실어나른 차들이 다 막아나 주차장이 돼 있어가지고 주중에도 많이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써주시고 가시니까 뭐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도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이 입국 성장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보면은 이 화장품을 살 때 면세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 후반에 제가 그 지상파 뉴스를 봤는데 이 국내 화장품하고 명품 화장품들하고 면세점에서 떼는 수수료가 상당히 좀 다르대요. 외국 화장품은 수수료율이 낮은데 국내에는 상당히 좀 많이 떼기 때문에 매출은 커지더라도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분석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수수료율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면세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래 기존에는 면세점 유통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인들이 명동에 와가지고 사는 데들이 그냥 스트리트샵 이런 데서도 많이 사고 말했던 그런 가게도 그런 거예요. 예, 다 예. 모아놓고 그냥 한 곳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연적으로 좀 뭐 경제적 유인에 따라서 중국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싸게 사고 하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한 게 이 화장품들도 보면은 완성품 업체보다는 이 화장품 원료 업체들이 좀 더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뭐 코스온이나 그리고 이 ACT 뭐 이런 종목들이 세게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혼자 그냥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장품을 구제하시는데 좀 안정감을 가지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엔드 메이커를 따라 쫓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업력 한 30년 정도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경험 사업입니다. 많이 해본 사람들이 많이 좋은 상품을 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해외 업체에서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업체들로 가는 게 성장 스토리는 아주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이 국제유가가 밀리는 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돼 와서 익숙한데 이제 다른 상품 가격에 대해서도 다소 좀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철강가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쪽에서 좀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금값도 이제 상승세가 주춤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약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제 전문 분야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런 거는 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풀어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금 같은 경우는 달러 제외해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 통화 약세가 되고 있고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 강세 분명히 돈은 퀀터터비 이징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 엄청 찍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게 금으로 어느 정도 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부들이 금 실물을 다시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해서 금 매입량이 사상 최대다. 뭐 지하 쪽으로 해서 잘 카운트는 안 되는데 뭐 어쨌든 뭐 팍스 로마나 팍스 그 얘기하면서 시니카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로 금이 모이는 곳이 원래 세계가 제패하는 곳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만 한번 참가하시면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잠시만요. 그러면 금은 계속해서 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금값은? 뭐 지금 상승세를 조금 꺾였다가 다시 좀 돌아가는 추세인데 그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아랍 형님 한 명 돌아가셨잖아요. 네, 사우디에. 평민의 무덤 옆에 묻으셨다고 하던데 어쨌든 달러가 강세가 진행되면 유가는 좀 하락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제가 봤을 땐 여러 에너지 업체들이나 이쪽에서는 이거 좀 상승 쪽에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오일 쇼크 왔을 때 전 세계 GDP의 1.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유가에 대입을 하면 얼마냐 그러면 25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빠질 수는 있대. 언제라도 지금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건 에너지 업체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원유 선물 같은 경우 ETF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름을 엄청나게 쓰면서 자라는 세대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유가를 저는 약간 좀 어둡게 보거든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 얘기할 때가 있으면 좀 얘기해 드리고. 아니고 유가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완전한 투매가 아직 안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악소리 나는 그런 급락장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철강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죠. 중국이 안 쓰면 안 오릅니다, 이거는. 실크로드 내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고요.
철강이 지금 우리한테 그다지 그렇게 필요한 자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면 예, 포인트 철강까지 좀 봤고요. 오늘 일단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줬는데 내일장 뭐 오늘 분위기만 봐서는 정말 재미없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근데 내일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오늘 화려한 오늘 좋으셨어요? 날이었습니다. 게임주. 네. 네. 오늘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뭐제 입으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몇몇 하지만 게임주가 네, 또 예. 강한 흐름을. 어쨌든 코스피는 모멘텀이 부재되고 뭐 말도 안 되는 기술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이 뭐 지금 뭐 너무 뭐 커지고 있다 뭐 이러면서 뭐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은 맞다고 봐요.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이 돼서 코스닥 시총이 계속 나날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다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다우존스만큼 코스존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코스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오늘 양매도가 계속 하루 종일 나오길래 아 이거 좀 접혔다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때 기간이 다시 또 들어올리는 거 보면은 적어도 일단 최근 들어서 그 계속 잘 나갔던 뭐 메디톡스라든가 게임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늘 양봉을 길게 냈던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계속 내는 종목들 스페셜리스트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세장 아니고요.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모든 주식들이 올릴 수 있는 상황 절대 아니고 진짜 괜찮은 종목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 꾸준히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월 27일) 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1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나옵니다. 유럽권에서는 오늘 밤부터 오는 27일까지 유로존 및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진행됩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1월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일정 보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S와 삼성증권, GS건설, LG생활건강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SGA, 코스온, KG이니시스, JW 중해제약은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AD테크놀로지는 스톡옵션 물량 추가 상장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내일 주주총회를 엽니다. 잠시 후 4시부터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컨퍼런스 콜 진행되니까요.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 나올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내놓은 삼성 SDI 이 시간의 거래에서 2%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가 4분기 실적 시즌 들어오게 되면서 조정 흐름으로 좀 가려는 양상 보여주는데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지 여부 좀 주목하셔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